일곱 번째, 실수의 대소관계. 자, 실수의 대소관계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빼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A랑 B랑 이렇게 등장해서, 자, 어느 수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물론 직관적으로 앞부분에서 배웠던 제곱근의 대소관계처럼 단순하게 숫자가 하나만 등장하는 경우죠. 3이랑 뭐 루트 8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죠? 이런 경우 우리가 같은 꼴로 만들면 됐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같은 꼴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둘 다 루트가 있는 형태라든지 둘 다 루트가 없는 형태로 양변을 제곱해서 비교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3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돼서 루트 9가 되죠. 루트 9가 루트 8보다 크니까 3이 루트 8보다 커요 이렇게 판단했듯이 바로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여기는 이제 좀 곤란한 상태의 수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빼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A, B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A에서 B를 뺐는데, 자, 이 값이 0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뺐는데 0보다 크다. 그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5에서 2를 뺐으면 어때요? 3이 나오지, 결과물이. 그럼 이 3은 0보다 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5가 2보다 큽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뺐는데 0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얘기는 어때요? 둘이 같은 경우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뺐는데 0보다 작은 경우가 나오면 이럴 때 우리가 뺀 수가 더 큰 수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실수의 대소관계를 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제곱근의 어림값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그냥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은 그 아래 개념 확인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실수의 대소를 비교할 때 나오는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쵸? 하나의 숫자가 등장인 게 아니고 1 플러스 루트 5처럼 아니면 뭐 2번에처럼 6 마이너스 루트 7처럼 이렇게 두 개의 수가 더해져 있는 꼴로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는 쉽게 크기를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빼본다 그랬죠. 그래서 2에서 1 플러스 루트 5를 빼보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건 많이 강조했죠, 선생님이. 자, 이렇게 더해져 있는 수를 뺄 때는 가로쳐서 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어쨌든 2에서 1 플러스 루트 5를 빼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되는 거 맞죠? 분배되는 거 여러분들 많이 했습니다. 마이너스 분배되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에서 1은 뺄 수 있죠. 우리 계산이 되니까 1이 남겠고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1 마이너스 루트 5는 뭐 1은 뭐 루트 1이랑 같은 거니까, 그리고 루트 5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루트 5고, 그러면 루트 1보다 루트 5가 크다는 건 우리가 제곱근의 대소에서 배웠으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뿌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은 0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결국 2에서 1 플러스 루트 5를 뺐더니 0보다 작았다는 얘기는 뺀 수가 더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2보다는 1 플러스 루트 5가 더 큰 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를 뺨으로써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분들 이거를 많이 연습하면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6 마이너스 루트 7이란 수랑 3이란 크기를 비교할 건데, 자, 누가 더 큰지는 우리가 두 수의 차이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을 빼보면, 자, 6에서 마이너스 3을, 그쵸? 6에서 3을 빼는 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3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7이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어쨌든, 자, 3은 우리가 루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로 표현하면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제곱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9가 되겠죠.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 다 알죠. 그래서 루트 9에서 루트 7을 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루트 9가 루트 7보다는 큰 수기 때문에 이 값은 0보다 크겠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우리가 물어봤던 6-루트 7이랑 3의 크기는 자, 뺀 결과물이 0보다 크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구나 라고 판단하고 6-루트 7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좀 더 문제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나왔던 문제 중에서 1번 보면 도실수의 대소 비교라고 돼 있고, 자, 어느 부분 좀 헷갈릴까요? 자, 4번 한번 해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3에서 그쵸?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을 빼는 거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을 빼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강조했으니까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면 마마 해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3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배되면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쓰면 3이랑 2는 더해서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10이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수가 두 개가 이렇게 남는 꼴이면 같은 모양으로 바꾸면 쉽게 될 수 있었죠. 뭐 여러분 알다시피 5는 원래 루트 5의 제곱인 루트 25였겠죠. 근데 5로 나갔을 거고, 그러면 역시 제곱근의 대수에서 배웠듯이 자,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큰 값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빼서 0보다 컸으니까 원래수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다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개념 부분인데 뭐 같은 내용이라서 자, 문제 속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수가 지금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크기를 비교하는 내용이네요. 마이너스 3이 당연히 마이너스 4보다 크겠죠. 자, 근데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 지금 주인공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이고, 또 하나는 루트 3 마이너스 4라고 써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4에다 루트 3을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가 크게 비교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변에 똑같이 루트 3을 더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럼 원래 큰 수가 똑같은 수를 더했을 때도 원래 크다라고 하는 우리 부등식의 성질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입니다. 단지 여기 등장하는 수가 루트 3이라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4랑 5랑 비교하면 5가 더 크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같은 수를 양변에 이렇게 더해도 여전히 5쪽 여기 7이 더 큰 거죠. 당연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크기를 비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이너스 3쪽이 더 큽니다 라고 해석하는 내용인데, 이 문제도 실제적으로는 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빼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도 뭐 쉽게 증명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이랑 루트 3 마이너스 4가 있는데 같은 문제예요. 어느 수가 더 크냐라고 비교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빼보면 돼요. 그래서 이 수를, 오른쪽에 있는 수를 빼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가 분배되면 마이너스 루트 3 또 분배되면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플러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은 그 절대값이 같으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4가 남아서 계산을 하면 2이 되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0보다 크다는 거 확인됐죠. 자, 이렇게 뺏는 결과물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원래 수가 더 큽니다 라는 뜻이니까 쉽게 위의 문제처럼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이 더 크다라는 거를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빼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에서 보면 뭐 3번 문제에서 보면 그쵸, 뭐 지금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 이용을 해보면, 첫 번째 문제는 루트 13이랑 루트 13은 같은 거네요. 여러분들은 이 나머지 수만 비교해도 되겠죠. 1이랑 마이너스 1이 있는데 1이 더 크니까 당연히 왼쪽이 더 크겠네요. 뭐 그런 내용으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빼는 게 공통이니까 똑같은 수를 빼는 거니까 남아있는 수만 비교해도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랑 루트 7 비교했을 때 루트 7이 더 크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면 되겠고, 자, 3번에서도 동일한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루트 6 루트 6. 여러분들은 이 부호가 가려졌나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만 비교하면 되죠. 자,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크니까 이쪽이 더, 왼쪽이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같은 무리수가 등장했을 때는 부등식 성질용에서 풀어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제에 출제되는 건 좀 더 복잡한 형태랑 저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4번 문제에서는 그 두 수가 이렇게 4 플러스 루트 11과 루트 11 플러스 15 형태로 비교하는 건데, 이거는 역시 루트 11, 루트 11이 같은 수로 등장하기 때문에 뭐 비교하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이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결국 4와 루트 15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자, 뭐 4는 루트 안으로 넣으면 4의 제곱인 16이 될 거죠. 그래서 루트 16일 거고, 루트 15랑 비교하면 당연히 루트 안에 수가 큰 수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6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요 내용이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또 중요한 좀 다른 방법이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우선은 두 수 지금 제곱근의 어림한 값을 이용해서 두 수 3이랑 루트 6 플러스 1의 대소를 비교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루트 6 플러스 1이 얼마쯤 되는지를 통해서 3이랑 크기를 비교한다는 얘기인데, 자, 우선 루트 6이 얼마쯤 되는 수인지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증명하는 과정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경우 서술형 문제에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연습을 해봅시다. 자, 우선 루트 6이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값이 얼마인지는. 근데 이 루트 6 주변에 제곱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6보다 조금 작은 수 중에 루트 4라는 값이랑 루트 6보다 조금 큰 수 중에서 루트 9라는 값을 한번 봅시다. 왜 이 수를 택했을 것 같아요? 그쵸? 루트 안에 있는 이 4가 2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9가 3의 제곱이죠. 결국 루트 4란 얘기는 뭐예요? 그쵸? 2고 루트 9는 3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루트 6이라는 수는 루트 4보다 큰 건데 루트 4가 2니까 2보다 크다는 얘기고, 루트 9보다는 작은데 루트 9라는 값은 3이니까 루트 6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루트 6은 2점 얼마쯤 돼. 그 얼마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2보다는 좀 더 큰 수야 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자, 이쪽 왼쪽에 쓸게요. 자, 루트 6이 2보다는 좀 크고 3보다는 좀 작다라고 했죠. 그러면 루트 6에다 1을 더한 수는 어떻게 되죠? 그쵸? 자, 우변에 3에다도 1을 더한 4랑
2에다도 1을 더한 3보다 라고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 6 플러스 1이 3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6번에서 이제 요구하는 3보다 루트 6 플러스 1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죠? 루트 얼마의 값에 양쪽에 있는 제곱수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루트 13이라는 수가 있다. 자, 이 수는 좀 얼마쯤 될까라고 생각할 때 루트 13보다 작은 제곱수를 떠올려 보면 돼요. 그러면 9죠. 루트 9. 그 다음에 요거보다 가장 조금 더 큰 제곱수는 4, 4, 16인 루트 16이 있을 겁니다. 자, 루트 9는 3일 거고 루트 16은 4일 거니까 루트 13은 3과 4 사이에 있는 수가 맞겠네요. 그래서 루트 13을 우리가 3. 얼마쯤 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제곱수가 아닐 때는 이 근방에 있는 제곱수를 통해서 수의 크기를 판단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 7번 내용이 2개의 수가 아니고 3개의 수 사이에서 크기를 비교하는 내용이네요. 자, 하나가 2개가 아니고 3개이다 보니까 크기를 비교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 B, C 이렇게 3개의 수가 등장해요. 동시에 수를 비교하기는 힘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배운 방법이 빼서 비교하다 보니까. 그러면 A랑 B의 크기를 비교해서 그래 A가 크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뭐 B랑 C를 크기를 비교해 봤더니 B가 크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C가 제일 작은 거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A랑 B가 누가 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A와 B의 크기를 또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A가 더 크다라는 걸 알았으면 여러분들은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가 크고 C가 제일 작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그렇죠? 여러 번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 과정이 생기고, 이때 이제 식을 정확히 쓰고 그 다음에 잘 정리하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 실수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주의해야 되고, 실제로 그 크기 비교하는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식을 자세히 써서 실수하지 않는 평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7번 볼까요? 자,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역시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이렇게 빼는 방법이에요. 빼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루트 5 플러스 3이고 B가 5입니다. 그래서 루트 5 플러스 3에서 5를 빼는 겁니다. 됐나요? 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루트 5 플러스 3에서 5를 빼는 거고, 자, 루트 5는 뭐 무리수니까 우선 그대로 두고 3이랑 마이너스 5는 계산할 수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값이 0보다 큰지만 비교하면 되는데, 루트 5랑 자 2라는 수는 루트 4랑 같다는 건 이제 바로 나올 수 있고, 뺐다라는 경우고, 그럼 루트 5에서 4를 빼면 0보다 크다는 건 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컸다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 친구는 A와 C의 크기를 이제 비교하려고 A에서 C를 뺐네요. 자, 그러면 A는 루트 5 플러스 3이고 C는 3 플러스 루트 6이고, 이 수를 빼는 거니까 괄호 전체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이런 부분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이랑 마이너스 3은 사라지겠네. 그쵸? 결과적으로 남는 건 루트 5랑 이 마이너스가 분배된 마이너스 루트 6이 남겠네요. 자, 루트 5보다는 루트 6이 더 큰 거기 때문에 뺐으니까 이거는 0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보다는 C가 더 크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알아냈어요? 자, A가 B보다는 더 큰데,
그쵸? A가 B보단 더 큰데, 자, A는 C보다 작대요. 이렇게. A는 C보다 작대요. 이 경우는 딱 두 번 만에 우리가 이 세 수의 크기 비교를 바로 그쵸? 판단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골랐을 때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두 번 만에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8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연습하게끔 문제가 주어져 있네요. 자, 세 개의 수가 등장하고 선생님이랑 그러면 3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A랑 B랑 C가 등장하네요. 그쵸? 우선은 A랑 B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그래서 A에서 B를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A는 3-루트 17이고 B는 3-루트 15입니다. 이 수를 빼보겠습니다. 자, 뭐 안 봐도 3에서 3을 빼면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루트 17에다가 이게 마마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플러스 루트 15가 되겠네요. 자, 루트 10을 먼저 쓸 거고 마이너스 루트 17을 나중에 쓰겠습니다. 자, 보자마자 0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죠? 아, 그래, 그러면 A가 B보다 작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B랑 C를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B에서 C를 빼보겠습니다. 자, B는 3-루트 15고 C는 마이너스 1인데 요 수를 빼는 겁니다. 저렇게 항상 부호라든 이런 거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수식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써서 그런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3이랑 마이너스에서 이게 플러스 1로 바뀌죠. 그럼 계산하면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남아있는 건 마이너스 루트 15입니다. 자, 머릿속에서 바로 4가 루트 16으로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정상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러면 야 B가 C보다 더 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네요. 자, 운이 나빴네요. 그쵸? 자, A보단 B가 더 크고 역시 C보다는 B가 더 커요. 그러면 제일 작은 게 A냐 C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A와 C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C를 빼볼게요. 자, A는 3-루트 17이고 C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빼면 1을 더하는 거랑 같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루트 17이고 이 값은 계산하지 않아도 4가 루트 16이니까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A랑 C랑 비교했을 때 뺐는데 0보다 작으니까 뺀 수가 더 크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A, B, C의 크기를 비교하면 아까 봤듯이 B가 제일 컸었죠. B가 제일 컸었고 그 다음에 A랑 C를 비교했더니 C가 A보다 컸으니까 결과적으로 A, B, C 크기 비교는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라고 이렇게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쓸 때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에 큰 수가 가장 큰 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두 실수 사이의 수라는 제목으로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은 어떤 내용의 문제인가 볼게요. 자, 아래 보기의 수 중에서 다음에 주어진 두 수 사이에 있는 수를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수가 지금 얼마쯤 되는지를 판단하라는 얘기죠. 자, 우선은 2와 4 사이에 있는 수를 찾아달라 그 얘기죠. 두 수 사이니까. 두 번째에서는 3과 5 사이에 있는 수를 찾아달라 그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수 찾는 거 아까 뒷부분에서 연습했던 내용이죠. 루트 3은 그쵸? 루트 1보다는 크고 루트 4보다는 작죠. 이렇게 자세히 써주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바로 돼야 돼요. 자, 루트 1이 1의 제곱이야. 1은 뭐 여러 번 곱해도 1이기 때문에 두 번 곱해서 1이라고 생각하면 루트 1은 1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4는 2가 되겠죠.
루트 3은 얼마쯤 되는 수예요? 1. 얼마 되는 수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원리로 루트 5는 루트 4보다는 크고 루트 9보다는 작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쓰는 수들이 다 제곱수예요. 여러분들이 제곱수는 반드시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루트 5는 2보다는 좀 크고 3보다는 작네. 그래서 2. 얼마쯤 되겠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루트 7.1인데 뭐 루트 7.1이나 루트 7이나 좀 비슷하니까 어쨌든 루트 7.1은 루트 9보다는 작고 루트 4보다는 크네요. 그쵸? 그래서 루트 7.1은 2. 얼마라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루트 5보다는 큰 값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정확한 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2보다는 좀 크다라는 걸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17이죠. 루트 2분의 17. 이게 얼마쯤 되죠? 나누면 28에 16인가 8. 얼마쯤 8.5가 되는 거네요. 루트 8.5. 루트 8.5면 루트 9보다는 역시 작네요. 그쵸? 그리고 루트 4보다는 크니까 이 수도 역시 2보다는 좀 큰 수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루트 16.2. 자, 루트 16보다는 크죠. 0.2만큼. 그 다음에 16보다 큰 제곱수가 루트 25가 있네요. 그래서 16은 4고 루트 25는 5죠. 그래서 루트 16.2는 4. 얼마쯤 되는 수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2와 4 사이에 있는 수가 누구냐라고 했으니까 2와 4 사이에 있는 수는 2. 얼마인 누가 있어요? 5, 루트 5랑 루트 7.1, 루트 2분의 17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3과 5 사이에 있는 수는 누구냐 그랬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했던 루트 16.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루트 값을 외우진 않고 이렇게 어림에서 어디쯤에 있는 수인지를 판단해서 계산을 하거나 해석을 할 때 사용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